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아침이 또 밝아왔고 이제 월요일 새벽 한번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또 활기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듣는 분도 있고 스피커 일단 스마트폰에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듣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편하게 들으세요. 듣고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듣고 삼성전자 또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듣고 우리 삼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들어주시니까 저 또한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10년 삼성전자 동지로서 가야 합니다. 삼성전자 공동 운명체야. 이제 삼전의 그 전우로서 같이 갑시다. 이웃집 오빠로서도 좋고 동생도 좋고 하여튼 좋아요. 하여튼 삼성의 찐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좋으려 했는데 요즘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삼성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지금이 좋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다. 한번 알아보겠다. 투자하겠다. 그렇게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 인성. 저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중국의 노나라라고 있어. 노나라. 옛날에 노나라에 그 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찍 생모를 여의고 계모죠. 계모. 이 계모 스라에 동생 둘이 태어났는데 이 계모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가지고 늘 그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그 두 동생한테는 그 솜을 넣은 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의 옷에는 그 부들풀이라고 있어. 이 부들풀을 넣어 가지고 겉으로는 보기에 솜옷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뭐 춥든지 말든지 이제 얼어 죽든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야. 근데 어느 겨울이었어. 근데 그가 아버지의 마차를 몰게 되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떨다가 이제 말고삐를 이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이제 채찍을 이제 휘두른 것이 그의 옷을 이제 스치니까 그 찢어진 옷 사이로 부들꽃이 풀풀 날려 나오는 거예요. 이를 본 아버지, 빡 돌겠죠, 순간. 하여튼 그동안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받았음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이제 화난 기색으로 이제 서둘러가지고 방을 나서려 하니까 아들 민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버님, 옷도 갈아입으시지 않고 어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이제야 어미가 너를 그토록 모질게 대하였음을 알았으니 그냥 둘 수 없다. 당장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민손이 그 부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아버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계시면 한 자식만 추울지 몰라도 안 계시면 세 자식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차를 내오다가 이제 문 밖에서 이제 부자의 대화를 엿들은 그 계모의 그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후에는 계모는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대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 사랑을 따뜻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따뜻함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데 쓰이는 말이죠. 그러한 마음을 지닌 이 얼어붙은 마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는 결국 그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그런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요. 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나눔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 인격의 향기는 영원히 간다. 인격의 향기.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격은 내가 보다 만리를 넘어설 것 같아. 멀리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하여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TV에서는 날개를 달고 있다. TV에서는 이 삼성이 그 자체 개발한 스마트 기기 운영 체제가 있어. OS.
뭐냐? 타이젠이야, 타이젠. 이 타이젠이 벌써 10주년을 맞았다네요. 10주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구글하고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타이젠이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사업에서 사라졌어. 모바일에서는 사라졌고 TV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생태계를 현재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그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우리 삼성의 전략은 ING,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20일 어깨 보니까 삼성은 지난 15일, 16일 개최한 삼성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그 현장 부스에서 타이젠 OS의 그 10주년, 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전시를 해요. 지난 10월 타이젠 7.0을 공개한 후에 첫 행보입니다. 7.0. 타이젠은 그 리눅스 재단에서 2012년 개발한 오픈소스 OS예요. OS인데 그 인텔을 포함해 가지고 국내외 주요 통신업체들이 연합을 꾸린 뒤에 삼성전자가 개발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뭐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대항할 그 모바일 OS로 알려졌는데 그 궁극적으로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스마트 TV, 웨어러블 자동차 등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묶는 포괄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을 이제 지향을 한 거죠. 삼성은 2014년 그 타이젠 그 스마트폰, 2015년은 타이젠 스마트 TV, 스마트 TV가 있어요. 이것 등을 출시를 해서 독자 OS 기반을 다지고자 했는데 이상하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야.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 2007년에는 그 아이폰이죠. 그 아이폰이 또 등장해요. 등장하니까 그 구글과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생태계 그 양강 체제가 공고해서 그 새 OS가 퍼부될 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OS 사용자 일상에 녹아든 그 앱은 그 개발자들의 꾸준한 그 업데이트로 지속이 되는 거죠. 하여튼 개발자들은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운영체제를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타이젠이 사실상 그 삼성의 독자 OS, 이 독자 OS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생태계 형성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 타이젠을 선택하면은 최대 경쟁사 그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 경쟁사에서 볼 때는 타이젠 확대가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상이라 채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었죠. 삼성을 도와주는 꼴이다 보니까 안 도와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바일 사업에서 이제 빛을 보지 못한 삼성은 스마트 TV나 뭐 에어컨, 냉장고 등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그 명맥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직 타사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그 스마트 가전에서 타이젠으로 입지를 넓혀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뭐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타이젠은 2015년 그 스마트 TV에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돼요. 적용했고 최근에 나온 지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타사 TV에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 호주 TV 업체 템포가 타이젠 OS를 적용한 TV를 처음 출시를 했고요. 튀르키예의 TV 제조사 그 아트마차랑 그 중국의 HKC도 타이젠 TV를 유럽과 뭐 튀르키가 터키죠. 이쪽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 타이젠이 탑재된 삼성 스마트 TV는 전 세계 200여국 약 2억 명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데 시장조사 기관의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해 상반기 그 기준 했을 때 스마트 TV OS 시장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41.3%, 삼성의 타이젠이 22.7%로 현재 2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타이젠은 게임 서비스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네요. 삼성은 지난해 타이젠 플랫폼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삼성이 그 엑스박스나 엔비디아 지포스 나와 같은 그 주요 게임 업체와 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삼성 게이밍 허브 서비스를 탑재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AI 업스케일링이나 멀티태스킹 등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삼성이 개발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제품에 타이젠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원활한 그런 제품 구동을 견인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삼성전자 자체 OS로 그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적절한 때에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게 아주 제품 개발에도
강점을 갖더라. 삼성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드웨어 중심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플랫폼 그 영역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그 이번에 출시한 타이젠 TV를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국가 그 브랜드 하여튼 그런 제품의 타이젠 OS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타이젠 앞으로 이제 가전 쪽에서는 타이젠이 뭔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또 구글, 아까 방금 구글 나왔는데 구글 위에 바로 삼성이다. 뭐가 삼성이냐? 이 글로벌 브랜드, 이제 브랜드가 결국 삼성이 1등이 1등. 대단하지 않아요? 영국의 그 유고브라고 있는데 여기 조사에서 이제 사상 첫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이 이제 영국의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예요. 유고브라고 있어요. 이 유고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한 글로벌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1등에 올랐다. 그래서 최근에 유고브가 발표한 2022년 그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총점이 127점. 그래서 105점에 그친 구글을 제껴버리고 1등을 한 거야. 그 유고브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글로벌 그 설문조사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브랜드 순위를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종합 순위를 이제 산출하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유고브의 그 글로벌 최고 브랜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1등에 오른 것은 처음이야. 삼성은 2017년에는 4위, 18년 3등, 19년 4등, 20년 4등을 기록을 했어요. 지난해 2등으로 이제 구글에 이어서 최고 순위를 경신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구글마저 뛰어넘어 버린 거지. 이렇게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어. 그 삼성의 그 순위 상승으로 지난해 1위였던 구글은 2등으로 이제 밀려버립니다. 2등으로 떨어졌다. 삼성은 구글 외에 유튜브가 3등이네. 넷플릭스 4등, 도요타 7등, 벤츠가 9등입니다. 하여튼 글로벌 브랜드를 모두 앞서버렸고 글로벌 넘버원 자리를 꿰찼어요. 이렇게 유고브는 브랜드별 그 인상과 품질, 가치, 만족도, 추천도, 평판 이런 것들을 자체 브랜드 인덱스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브랜드 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선정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하여튼 지난해 그 9월부터 올해 그 9월까지 1년인데 38개 국가별로 상위 10개 브랜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1등에는 10점, 10위에는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을 이제 추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12 기업 중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더라. 삼성은 그 서유럽하고 이제 북미 이쪽에 핵심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고르게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높은 종합 점수를 달성했고 삼성은 한국, 네덜란드, 베트남, 아일랜드 등 그 4개국에서 1등을 차지했어. 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등이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6등. 그 삼성전자의 그 태블릿 PC 갤럭시 탭은 프랑스에서 전년 대비 평가가 높아진 제품과 서비스를 꼽는 개선 순위에서 1등을 차지했다. 삼성은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을 점하면서 뭔가 손꼽히는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그 D램 시장에서 1992년부터 30년 연속 세계 1등을 지켜왔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 TSMC 등과 현재 1등을 다투고 있고 스마트폰 또한 갤럭시를 앞세워가지고 현재 그 애플과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여기에 또 TV 시장에서 16년 연속 1등이야. 전에 언급했죠. 타이젠. 하여튼 세계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 발표 보니까 삼성의 그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17% 올랐다고 합니다. 한 124조 5천억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그 주요 제품군 모두에서 브랜드 가치가 탄탄하게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하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앞선 그 브랜드 영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받은 거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진짜 참 멋있어. 요즘 보니까 또 삼성과 LG전자 등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기회 삼아가지고 제품 판매에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실적 부진을 많이 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구매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던 만큼 이 4분기 특수를 이용하자. 4분기 특수를 이용해서 재고 소진하고 내년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또 향후에 이제 수익성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과 LG전자는 전 세계적인 그 구매 둔화죠. 그 둔화 직격탄을 맞았어요. 뭘 맞았냐? TV, 냉장고 이런 주요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살리기에 나서고 있어요. 매출 살리기. 그 매 4분기는 세계 각국의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크리스마스 등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한 해 중에 가장 할인폭이 큰 행사를 하는데 이 기간 그 영향으로 4분기에 국내 가전업계의 매출은 평소보다 한 최대 30% 정도 가량 높다고 하죠. 특히 오는 21일 개막되는 카타르 월드컵 축구 봐야죠 여러분. 이제도 그 초고화질 TV 제품 판매에 집중하는 것 같던데 더 좋은 화질로 스포츠 경기를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TV 구매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달 초부터 삼성닷컴에서 삼성 TV 연말 결산 빅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컵 특수를 노린 TV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 네오 QLED 8K TV 하여튼 이런 프리미엄 제품을 내세워 가지고 할인과 스포츠 경기 관련 그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OTT 이용권 증정 이렇게 프로모션 등을 하고 있어. 여기에 또 게이밍 TV하고 더 프리스타일, 뭐 롤러블 스크린 등 라이프 스타일 TV 할인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 그 삼성이 그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 법인 역시 일찍 그 블랙 프라이데이 판촉을 함께 시작했는데 미국 법인에서는 네오 QLED 8K 제품에 대해서 최대 $2,000까지 할인 들어갑니다. $2,000. 와,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구나. 하여튼 냉장고, 세탁기, 주요 품목 30%까지 할인하는 것 같아요. LG도 마찬가지야. 뭐 빅토리 코리아 대축제 행사한 것 같은데 LG 베스트샵, 백화점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지난달 출시했죠. 97인치야. 97인치형 올레드 TV. 여기 프리미엄 TV 판매에 나서는 것 같아요. 올레드 TV 구매 고객은 모델별 20만원에서 400만원 캐시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TV 업계는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올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랐지만은 여기 또 구매 수요 둔화가 있어. 그 경쟁사와의 그 경쟁으로 평균 판매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을 약간 낮춰가지고 생산량을 약간 줄이는 식의 대응도 이어지는데 삼성하고 LG 올해 3분기 분기 보고서 보면은 재고 부담, 이 재고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더랍니다. 재고, 이게 문제야. 재고가. 그 삼성이 올 3분기 기준 재고 자산 총액이 57조 3,100억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봤을 때 51%나 늘었어요. LG도 재고 자산이 11조 한 2천억 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한 12.5%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빅 이벤트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수익 창출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바짝바짝 해서 돈 벌어야겠고, 요즘 보니까 투자의 우리 귀재, 투자의 멋진 오빠로 불리는 버핏 형님이 요즘 투자에서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 TSMC 주식을 쓸어 담았다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패권 다툼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파운드리 업체의 그 기업 가치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TSMC가 좀 약간 더 오르지 않겠나 판단해서 버핏 형님이 몰빵 때린 것 같아. 시스템 반도체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셈법은 복잡해졌는데 이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일러시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서 지난 3분기 TSMC가 미국에서 발행한 그 예탁 증서를 6천만 주 넘게 서둘렀다고 합니다. 41억 달러 이르는데 그 버크셔가 3분기 중에 주식에 투자한 자금의 한 절반에 가깝다. TSMC 지분 1.2%를 이제 사들인 것 같아요. 그 버크셔가 TSMC 지분 매입은 시장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보니까 TSMC 주가가 올해 들어 40%가량 떨어졌지만은 파운드리 가치는 여전하다 그런 거고,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긴 하지만
파운드리 공급량은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친다. 또 버크셔가 보통 경쟁사가 생기기 힘든 그 진입 장벽을 구축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그래요. 지금 투자자문사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세계가 TSMC 제품 머신은 돌아가지 않게 됐다. 그래서 버크셔가 그렇게 믿는 것 같다. 갈수록 일상생활이 중심이 돼가는 반도체를 내놓는데 그 필요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그 TSMC는 그 미국에서 두 번째 그 대규모 반도체 생산 그 시설 준공 소식을 전했고, 그 반도체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래요. TSMC는 애리조나주 거기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추가 준공하고, 이번 투자 규모가 20년에 발표한 첫 번째 그 반도체 설비 규모와 맞먹는 한 16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 삼성이 한 16.5% 되는 것 같고요. 그 향후에 파운드리가 삼성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 TSMC를 추격하는 것이 성결 과제다. 삼성은 그 생산 라인을 먼저 구축해서 수요에 대응하는 쉐어퍼스트 전략의 속도를 낼 것 같고요. 30년까지 연구개발 73조, 시설 투자 60조, 한 133조 투자할 거예요. 그 삼성은 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그 건물의 건설을 시작했는데, 더욱 기대가 현재 이제 모아지는 겁니다. 그 미국의 부동산 전문 매체가 있는데, 그 더 리얼 딜에 따르니까 삼성의 텍사스 현지 그 파트너사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이 지난 5일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 한 22조 4,800억 정도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밝힌 지 1년 만이라고 하는데, 공세에 들어갈 건물은 총 5개 동, 총 18억 달러 투입됐고, 삼성은 이 공장에서 5나노 공정 그 기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겁니다. 공장은 202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기술력에서도 TSMC를 앞둔 게 삼성의 계획이야. 삼성은 지난 6월에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이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를 적용해가지고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7월 출하를 시작했고, TSMC 계속 3나노에서 연거푸 지원됩니다. 물 먹고 있어요. 안 돼! 아직까지 내가 올 때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욱더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을 믿어요. TSMC 잘하겠지만은 삼성이 기술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삼성을 열심히 빨아제끼고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뽕에 취해서 여러분들께 열심히 떠들어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삼성전자 공부 많이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